안녕하세요. 커드포샵의 공방장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지금 커들포드샵 늘 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녹화 영상보다는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서로 들어와서 인사하고 이런 약간 액티브한 그런 느낌의 라이브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면 쌍방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라이브 때는 중간에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무슨 대본을 가지고 진행하는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준비한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거, 이거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녹화를 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이 그닥 편하지는 않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한동안 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들포드샵에 요즘 한창 워크샵이 진행 중이에요. 워크샵을 하는 동안 그 워크샵 컨텐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은 커들포드 워크샵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워크샵을 진행하는 동안 대략 짧은 거는 뭐 4주, 6주, 대충 평균적으로 6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짧은 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거나 보편적인 의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주, 긴 것들은 12주에서 16주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샘플을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한 튜토리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읽고 있는 그 토픽에 관한, 워크샵마다 저희는 이제 토픽이 있으니까요. 토픽에 관한 그 리서치한 내용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영상 에세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워크숍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컨텐츠들도 늘 다르고, 의상에 따라서는 어떤 미팅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또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또 디자이너분과 또 소통을 통해서 디자이너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인스피레이션이라든지 그 디자인의 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작업에 이제 몰두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튜토리얼을 만들고 있어요. 튜토리얼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워크샵은 어쨌거나 그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그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워크샵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들을 또 영상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해진 의상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스와치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고 보여드리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커들포드 워크샵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지금 오랫동안 이 이벤트 커들포드 워크샵을 진행해 오면서 점점 더 애착이 가는 그 커들포드 샵의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영상 작업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자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통해서 출판사나 그 다음에 디자이너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또 전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미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금방금방 뚝딱뚝딱 뭔가 만드는 것들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벌써 굉장히 많은 워크샵들을 진행해 왔지만, 어떤 것들은 시리즈별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뭐 출판물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거기에 몰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캐주얼하게 즐기기엔 좋잖아요. 또 저도 이런 니팅 팟캐스트나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또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도 커들포드샵의 이런 라이브 그 다음에 소식 이런 거 기다리시면서 또 뭐 간식 같은 거 드시면서 아니면 뜨개를 하시면서 볼거리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볼거리로서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거 시청하시기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워크숍에 집중하는 동안 조금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좀 몰두하는 시간을 꼼꼼하게 가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게 라이브를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간 지도 굉장히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방송을 이런 소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영상을 찍지는 않으려고 애시당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하지만 가끔씩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상을 기다리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또 니팅 팟캐스트 성격상 보통 많은 시간을 상품이나 그 다음에 뜨고 있는 작품, 콜라보레이션 하는 작품,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뜨개이는 물론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 한 번에 여러 작품을 뜨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이 이런 니팅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처럼 뭐 물건을 리뷰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자주자주 업데이트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소재이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만드는 과정을 오늘은 이만큼 떴어, 내일은 이만큼 떴어 이렇게 해서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은 뭐 뜨개를 보통 하시면서도 보시겠지만 그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팟캐스트가 올라왔을 때 완성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궁금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뚝딱뚝딱 금방 완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업로드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신상이 들어오면은 가끔씩은 이제 신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러면은 라이브 신상 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공방장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 되는 영상들이 물려가지고 중간에 찍어둔 영상도 편집을 다 못해서 못 올라갈 때도 가끔 있고 제품은 들어왔는데 라이브에는 소개를 했지만 공방장 채널에는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그 블로그 포스팅을 못할 때가 있어서 또 블로그에는 그 제품이 소개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제가 주로 소통하는 장이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공방장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좀 소홀하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유튜브 공방장 채널로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뜨개를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가. 보통 니터들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이걸 한국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노가머스 니터가 있고 폴리가머스 니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노라는 말은 여러분 모노 하면은 한 개 단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가머스는
한 번에 한 작품만 하는 니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니터들만의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노그매스 니터라 그러면 뭔데?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영어권이라도. 하지만 니터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노그매스라는 거는 또 원래 영어의 모노그매스는 한 가지의 이런 뜻으로 예를 들면은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그런 제도. 뭐라 하죠, 한국말로? 하여튼 결혼 한 사람하고만 하죠. 그렇지만 여러 명하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노가머스 보통 이렇게 marriage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결혼. 여러 사람하고 하면 큰일 나.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모노가머스라고 하면은 단수,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니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가머스는 그 반대되는 의미예요. 폴리 그러면은 many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수,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작품을 하는.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하나요? 문어발 걸치는 니터? 이렇게 얘기하나요? 문어발을 여기 얘기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뜨개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문어발이 뭐야? 모르실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도 뜨개 하는 사람들끼리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야기거리 들어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게 어떤 사람들은 폴리가머스 니터고 어떤 사람들은 모노가머스 니터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지 아니면 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거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에 한 개만 해 이런 거를 공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공방장이 아니라면은 모노가머스 니터예요. 한 번에 한 개만 충실한 니터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사실상 뜨는 작품 수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특히나 이제 저는 의상을 뜨는 니터다 보니까 보통 의상이 작은 작품이 잘 없죠. 대부분 큰 프로젝트들이 많고 여름에 탱크탑 이렇게 가벼운 의상이 아니라면은 소품류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디자인일 수도 있고 계획을 열심히 짜야 되는 그런 디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한 디자인일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공방장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혼자서만 하는 니터로 보자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충실하기 때문에 항상 그 버킷리스트에 물론 항상 그 버킷리스트대로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어떤 새 디자인을 론칭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버킷리스트에 담아놓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 날짜를 또 받아 적어가지고 요 날에는 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미리 재료를 챙겨야 되니까 언제 재료를 준비해 놓고 이런 거를 달력에 꼼꼼하게 써놓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사실 제 개인 작업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처음에 제가 뜨개를 시작할 때는 저도 폴리가머스 니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고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족족 뭔가 금방 해보고 싶고 빨리 해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5년 전 거의 한 20년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성질도 급했고 물론 지금도 성질은 불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뜨개에 대한 그 평정심이랄까 그런 것이 지금은 갖춰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뭔가 버킷리스트의 한계를 딱 담으면 바로바로 시작하고 싶고, 뭔가 예쁜 거를 딱 보면 지금 당장 해보고 싶고, 새로운 실을 사면 여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빨리 해보고 싶고,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제가 뜨개가 너무 재밌어서 막 이것저것 막 해볼 당시에는, 그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집안 곳곳에 쑤셔놨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보는 족족 사서 보는 족족 어디다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프로젝트 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바구니에다가 하나씩 담아놨는데, 이 바구니에는 뭐, 이 바구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가끔은 패턴을 이제 프린트하거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리플렛 패턴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야인숍에 가면은 리플렛이 이렇게 나오는 도안들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레블리가 그렇게 활성화됐거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뜨개를 했던 그 당시에는 없었을 때인데, 크라프트숍이나 그다음에 야인숍에 가면은 이렇게 리플렛이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고, 그 리플렛 하나에 한 패턴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가끔은 그 야안을 출시하는, 그 실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또 디자인하는 그런 리플렛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 매대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꼭 거기 실을 사면 하여튼 무조건 한 개는 사는 거죠. 그 매대에 걸려있는 그 패턴집 한 개. 왜냐면 내가 뭔가를 뜨긴 떠야 될 테니까 실이 이뻐서 사는데 뭘 뜰지 모르니까 일단 한 개는 사보는 거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일단 콜을 걸어. 그런 다음에 며칠에 거쳐서 조금 해보죠. 그 당시에는 또 속도도 많이 느렸기 때문에 계획성도 없이 재료를 덥석 이거 할 거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덥석 사갖고 와서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샵으로 막 뛰어가서 다음날 퇴근하고, 아니면 다음날 뭐 일 끝나고 가서 또 부랴부랴 또 몇 차례 챙겨오던가, 가끔은 품절된 색상 이렇게 있으면 낭패죠. 어떻게 중간에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색깔이 없다든지, 색깔이 채도가 안 맞는 그런, 뭐 특히나 핸드백양 같으면은 그런 거를 계획성 없이 한두 타를 샀다가 옷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그 색상이 없다든지, 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만 게 정말 집안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구니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은 뭘 뜨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뭔가 그 중에 한 개는 완성이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시작한 모든 뜨개들이 또 한 번에 촥촥촥촥촥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시작하고 막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끝을 맺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았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바구니 이렇게 한참 처박혀 있다 보면은 그게 거기 있었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청소하다 찾을 때도 있어요. 이게 뭐였지? 그래 보면은 패턴집은 그 바구니에 올려놓지 않고 쉘프에다 꽂아 놓으니까 이게 뭘 뜨던 거더라? 막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거기서 끝.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문어발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 프로젝트들이 많고, 중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실가게 가보면 그 실이 없다든지, 완성할 수 없는 네버 엔딩 프로젝트가 생기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재미였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뭐랄까, 이 뜨개에 대한 그런 평정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뜨개에 대한 생각과 평정심, 제품에 대한 어떤 안목이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그 당시에 폴리그머스 니터로 살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일상이고 자연스러웠고, 딱히 그게 또 낭비라고도 생각되지 않았던 게,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또 배우고, 또 워크숍을 가야 되면은 또 거기 가서 또 뭔가를 또 많이 사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시도할 때라서 모든 걸 다 배움이라고 생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별로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저가부터 고가까지 5만 종류의 실, 5만 종류의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다 하면서도 항상 즐거웠어요. 중간에 그게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항상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그렇게까지 끈기가 있질 못해가지고 중간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끝맺질 못하는 것들,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 끝맺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건 영원히 그냥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서 난 여기까지는 일단 배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게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건데 그때 당시의 경험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열심히 다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게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돌이켜보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사실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중간에 조금 지겨워지면은 손 놨다가 어떤 거는 완성이 되고 어떤 건 영원히 완성이 안 되고 금방금방 실증을 내고, 어떤 완성에 대한 집착보다는 재미, 그때그때만의 재미를 좀 쫓아서 했던 그 시기에는 그때는 어떤 이런 거가 취미생활이고, 그런데 굳이 이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어떤 굉장한 완성작이 뭐 완성에 가까운 어떤 목표치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게 취미생활인데 그냥 나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거기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한 몇 년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거쳐왔는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눈이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나의 실력이 커진과 동시에 안목도 넓어지고 뭔가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면서 성에 안 차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은 틀린 거니까. 근데 내가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그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허접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내가 공들여서 만들었던 시간을 생각해서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어떤가 하면은 한번 그렇게 눈이 이렇게 탁 올라오냐면은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개발세발 만들었던 것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리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갈아엎은 것들이 정말 몇 트럭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다 완성해서 갈아엎은 게 아니라 중간에 중도하차, 이거는 다시 만져보기 싫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돼서도 그냥 중간에 버린 것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건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노가미스 니트가 있는가 하면은 폴리가미스 니트가 있고, 폴리가미스 니트라고 해서 막 아무거나 뜨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도 손이 굉장히 빠르고 하나하나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을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거에 막 분산적으로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그런 뜨개에 대한 취향, 뜨개에 대한 성격, 이런 거를
좀 알아갔을 때, 물론 나 자신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뜨개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면의 나, 뭐 이런 거를 발견한달까? 저는 제가 굉장히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끈기나 인내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했고, 뭔가 저는 굉장히 덜렁대는 성격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성격이 못 된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근데 뜨개를 하면서 제가 저 안에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낀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탈스럽구나. 성격이 생각보다 이 완성도에 집착하는 성격이었구나.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찜찜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성격이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아마 제가 뜨개를 안 했더라면은 제가 그런 약간 거친 성격이었다는 거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도 예쁘게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걸 못 넘어가는, 그냥 두고 못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그 뜨개에 대한 그 성격과 제 평소의 태도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일을 해도 완벽하게 끝까지 좀 하려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저랑 팀이 돼서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드는 게, 저는 그런 걸 못 넘어가니까 미안하지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다시 해볼까?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좀 더 만족스럽게 나오면 굉장히 만족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장사였을 때 내 밑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나의 이런 성격을 얼마나 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뒀지만 그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라는 거는 그 앞에서는 다 그죠? 좋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도 말단이었을 때는 제 직장 상사들을 씹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직장 상사가 되었을 때는 또 제 밑에 직원들이 저를 씹었겠죠. 그런 성격들을 씹었겠죠. 근데 굉장히 이게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또 말단이었을 때는 모르던,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은 아랫사람은 쪼게 되는. 나도 모르게, 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놓고는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 성격이 조금은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수하면 안 되는 직업종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덤벙대고 그랬던 나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덜렁대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긴장감이 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뜨개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무작정 뭔가 이걸 하면 재밌겠지? 저걸 하면 재밌겠지? 하면서 무작정 계획 없이 재미에 따라서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한 번씩 눈이 바뀌면은 그 전에는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더 애착이 가는 특정 제품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 뜨개나 실이나
양의 종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찾아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재료부터 고르는 게 너무너무 까탈스러워지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오늘 봤던 디자인 너무 예쁜 게 있으면 충동적으로 내일 당장 만드는 게 아니라 버킷리스트에 적어두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언제, 그러니까 계절, 어느 계절에 요거를 시작해서 언제 완성해서 어떻게 입을 건가,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물의 느낌. 이 디자인을 내가 만든다면 난 이런 식으로 입고 싶어. 그러면 그 편물의 느낌에 맞춰서 재료의 성분을 선택한다든지 그걸 테스트해갖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 다음에 작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작품을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들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의 개수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습관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모노블 니터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뒤부터는 버린 작품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일종의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물론 공방장이 되기 전부터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공방장이 되고 나서는 이게 어떤 저의 스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어떤 그런 안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했던 작품들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마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여러 작품을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하시고 재미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취미였지만 이 취미 생활이 약간 매니아적인 취미 생활이었던 거죠. 남들보다는 좀 깊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잖아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듯이 그 수준, 취미 수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장비를 사용하는가는 그 취미를 어느 정도 즐기냐, 내가 여기에 시간을 얼만큼 할애하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취미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전거를 산다 이러면 그냥 2바퀴 달린 거면 만족해요. 잘 가고 잘 쓰면 만족해요. 왜냐면 자전거에 대한 안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게까지 내가 자전거를 자주 탈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재미삼아 탄다면 예를 들면 가격대는 뭐 한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리스트 취미지만 굉장히 매니아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브랜드는 어디 거? 뭐 기어는 몇 단짜리?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탈 건가? 나는 마운트 바이크를 탈 건가? 뭐 레이싱용으로 탈 건가? 짐을 끌는 용도로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건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실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뜨개를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계획성이 있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아무리 취미지만 그 당시에는 취미였지만 기준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니터에서는 조금 그 위의 단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좀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 취미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투자. 말하자면은 재료도 좀 아무래도 그런 재료들은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엎으면서 계산을 해본 게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 계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상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이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해볼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그렇게 계획상 없이 이것저것 그냥 충동적으로 뭐 퀄리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샀던 재료하고 내가 투자했던 시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나중에 모노그래스 니터가 되고 나서 계획을 따지고 성분을 따지고 퀄리티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재료에 투자하는 그 비용, 시간 이렇게 따져보면은 완성하는 작품의 수는 비슷해요. 제 결론은 그래요. 제 결론은 완성하는 작품의 수는 결국 비슷하더라. 왜냐하면 내가 폴리그매스 니터였을 때도 수만 가지를 했지만 결국 1년 동안 완성하는 개수는 10개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거를 내가 킵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버리는지 그걸 보면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아무거나 아무 재료 그런 안목 없이 했던 그 당시의 모든 작품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걸 미뤄보면은 비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히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높은 투자를 했지만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내 취미생활이 바뀌고 나서부터 매니아적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남은 작품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예전에 했던 작품이지만 제가 또 따로 가지고 개인 소장하고 있는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개인 소장하거나 개인 디자인을 했거나 뭐 그런 작품들 재료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좋은 퀄리티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이 얘기도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고 싶어요. 꼭. 그런데 이제 일단 그건 제껴두고서라도 저한테 중요했던 그런 모든 가치관을 토대로 제가 투자한 것들을 살펴보건데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는 개수적으로는 1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둘 다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남은 것들은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한 거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노그래스 니터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스스로도 1년에 할 수 있는 작품 수에 대한 개수를 알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내 속도도 알고 있고 얼만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버킷리스트에 100개를 적어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작품이나 내가 손댈 수 있는 어떤 재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분을 확실하게 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처럼 아주 성급하게 막 섣불리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지금 봤을 때 이게 이 재료가 여기에 어울리나 긴가민가 한데 일단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재료를 보고 작품을 비교할 때 지금의 저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큰 요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입고할 때도 항상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다양한 제품이 막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 저 같은 니터들이 우리 샵을 주로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커들포드 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고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작품과 콜라보 할지 어떤 브랜드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작가 어떤 출판사와의 콜라보인지에 따라서 재료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단발성에 끝나는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컬렉션 시리즈를 쭉 따라간다든지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도 시리즈가 있다면 그런 컬렉션들을 소장하길 원하고 그걸 시리즈
별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뭐랄까 만족감을 느낀 때, 만족감을 배운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워크숍에 갔는데 그 워크숍을 진행하시던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의 주제는 뭐였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갑하고 소품류들, 그러니까 니트 소품류들 있죠. 그러니까 장갑, 양말, 스카프, 그다음에 뭐 요런 것, 숄, 뭐 요런 것들을 보러 간 워크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주최하신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였어요. 뭐 그때도 무슨 주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주제는 다 잊어버렸고, 그분의 작품을 쭉 보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쭉 만들어 오신 작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빈티지 니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이분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지만은,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아기 때였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작품들, 그때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셔갖고 실을 자아서 만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양의 종자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만지면서 이 세월의 흔적도 볼 수 있었지만 특정 그 작가님의 작품을 쭉 떠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보면서 나도 꼭 저런 걸 해봐야겠다. 어떤 컬렉션 시리즈를 어렸을 때부터 기양할 거라면은 시리즈별로 쫙 있어갖고 나이 들었을 때 하나 어떤 나의 시리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 패턴집, 그다음 소장하고 계시는 도서들 이런 거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작품들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또 디자인하시고 책을 쓴 그런 내용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샘플이랑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떤 취미생활에 있어서, 이런 마니아적 취미생활에 있어서 자신만의 히스토리고, 연세가 있으신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딸이 사용하던 거, 이거는 자기 남편이 사용하던 거, 이건 언제 어떤 일 때문에 뭐 어디에 전시했던 거, 뭐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품 수가 많아도. 그때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실까. 연세도 많으셨는데 정말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저 실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 적어 놓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 누가 저거를 입었는지, 언제 입었는지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사진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분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쭉 내시는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그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컬렉션들을 시리즈로 만들고 이렇게 해본 게 있는데, 확실히 과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할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궁금증이 풀렸어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너무 특별한 거야.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 이게 실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이게 주 성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 컬렉션이 출시가 되었던 건지, 언제쯤 출시가 되었던 건지 이게 생각이 나요. 물론 저는 그 작품 이름도 잘 까먹고 하지만 어디 건지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컬렉션들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나만의 샘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
작가 내지는 이 그 브랜드하고 같이 나이를 먹는구나.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 회사가 아니면 이 디자이너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금씩 더 유명해짐에 따라서 나도 이 사람의 작품이 점점 쌓여가는구나. 같이 나이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제가 그분을 발견했을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들 발견할 당시에는 그분이 지금만큼 유명세가 있는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가끔 마음속으로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분을 옛날부터 알아봤어. 난 이분의 그 예술성을 옛날부터 이미 난 알았어. 이런 뭔가 그 자부심? 이 사람에 대한 팬심도 있지만 난 그걸 일찌감치 알아본 안목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이 사람이 옛날 지금보다 훨씬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난 이 사람 작품을 그때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컬렉션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나만의 어떤 뿌듯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때 그 워크숍을 주최하셨던 그분만큼 어떤 히스토리를 보여줄 만큼의 샘플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나중에 누구한테 내놓아도 좀 뭐랄까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은 늘겠죠. 아주 옛날의 작품에 비하면 지금이 더 잘하고 아주 옛날에 선정했던 재료에 비하면 지금 보는 눈이 훨씬 좋고 뭐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도저히 이건 못 펼쳐놓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도 언젠가 뭐 그런 워크숍 어떤 그때 아마 역사랑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워크숍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나의 샘플을 보여줄 때 어떤 그런 발자취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뜨개를 하시는 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어발을 여러 개 걸치고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일정 정도는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치만은 어찌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게 부러운 점도 있어요. 한 번에 들쑥날쑥 이것저것 하면서 다 못 끝낸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잘 끝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또 공방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떤 컬래버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거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겠죠.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만 만족감을 느낄 정도의 완성도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기에는 좀 제 스스로도 좀 성이 안 찬달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한 가지 집중하는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멀티타스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부러운 면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멀티타스킹 하는 거가 그렇게 많은 종목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또 뭐 책을 읽으면서 노래를 듣는다든지 뜨개를 하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진짜 한꺼번에 많은 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폴리그머스 니터로 다시 돌아가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큰 작품 의상을 하나 뜨고 있으면 소분이 1개 정도는 비슷한 속도로 진행 가능하다. 예를 들면 쇼를 할 때 의상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잡고 있을 수는 있다든지. 왜냐하면 보통 의상을 제가 들고 밖에 나가서 작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밖에 나갈 때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안 뜰 걸 알면서도 어쨌든 실하고 바늘을 가방에 꼭 챙겨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짬나면 혹시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챙겨가려고 보면은 의상 작품은 밖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야외에서 하거나 밖에서 할 때 손땀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실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의상은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서 하고 제가 들고 다니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밖에 가져갈 때는 숄, 양말, 뭐 소품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진행할 때가 있어요. 뭐 의상을 할 때 양말을 한다든지 의상을 할 때 숄을 한다든지 의상을 할 때 이너 탱크 뭐 요 정도는 같은 의상이라도 같이 진행이 가능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요.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2-3개를 한꺼번에 막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겁도 없이 다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한 번에 1개를 충실하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항상 이게 나의 한 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 흘러서 나의 빈티지 컬렉션 하고 내놓았을 때 진짜 재료로 보아도 디자인으로 보아도 색상으로 보아도 완성도로 보아도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 그런 거를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샵 샘플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저의 한 점을 이루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개인 작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목표를 위해서 버킷리스트에 혼자만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느리지만 1년에 한 3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이렇게 뜨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가끔 볼 때 제가 부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뭐 이렇게 피니시드 업젝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여주실 때 그게 굉장히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언제 저걸 다 할 수 있는 거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1년에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렇게 어떤 영상 작업 하나를 위해서 빨리 끝내고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완성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의 완성도 누가 뭘 본다고 특히 예를 들면 앞, 뒤 뭐 열어봤을 때 그걸 누가 보겠어요? 저 말고 샵 샘플이니까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뭐 입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샘플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까서 보시는 분들도 잘 없는데 그걸 또 실밥 하나 정리도 하여튼 안에가 다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찜찜함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매번 짠짠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굉장히 힘들고, 대신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 finished object로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로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진짜 그 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재료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 디자이너가 어떤 거를 추구했는지, 나는 또 어떤 걸 추구하는지, 내가 이 디자인에서 접목한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죠. 물론 이게 샵 샘플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품을 고르실 때도 물론 도움이 되면은 좋은 그런 샘플들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는 이런 영상도 저한테는 소장용이기 때문에 나의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이라서, 제가 사실 저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저의 소장용, 어떤 히스토리, 퍼스널 히스토리 소장용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한켠에는 있어요. 나이 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떴지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상 라방이나 이런 거가 늘 있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보통 또 뜨개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튜토리얼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을 보고 취미로라도 일단 입문을 하실 수 있는, 요즘에 저도 새로 배운 말인데, 뜨리니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뜨개질이라는 산업이 어떤 나라에서건 소멸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산업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건강한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세계에, 우리 뜨개 세계에 들어오시는 뜨리니 여러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뭐 한두 번 하고 이게 취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뜨개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보고 그만두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 경험상 이제 수업을 해보거나 이러면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이 뜨개가 평생 취미가 되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 당시에 잠깐 놀이나 잠깐 이렇게 재미삼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배우고 그리고 한 달을 배웠는데 계속 하진 않더라도 언젠가 다시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랬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취미라고 해서 늘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늘 하고 있죠. 직업적으로. 그렇지만 저도 취미로 할 때는 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다른 길로 셀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에 또 눈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갑자기 빠질 때가 있고, 뜨개는 잠시 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뜨니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는 소비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소비층이 다양하고 굳건해야지만 어떤 산업도 발전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입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이런 주제들이 그냥 무조건 뜨개질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뜨개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정말 뜨개의 역사라든지 나라별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소개도 많이 해드리죠. 그 이유가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저의 평생 취미가 되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재미로만 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나서 이게 나의 어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동반자,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무언가, 요게 되었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뜨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이 뜨개 역사에 대한 그런 워크숍이란지 이런 거를 보면서 더 애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뜨개질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의상을 뜬다는 것은 우리처럼 의상을 뜨는 니터가 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연습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 중간에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생기겠지만 저의 바람은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니트웨어를 평소에 만들고 진짜 이제 핸드 니트 같은 거를 좀 뭐랄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은 사회적으로 가지는 시선이나 여기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거가 굉장히 희귀했을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늘 없어서는 안 돼 필수품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종 따지고 브랜드 따지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산업의 어떤 제품들도 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 예를 들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팬심 브랜드에 대한 팬심이랄까 이런 거가 생기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회사들도 굉장히 굳건해야 되거든요. 소비층이 단단한 회사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까지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뜨링이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까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의 역할이 뭐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아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해보고 그런 것들 굉장히 좋지만은 그런 거 이외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저의 생각 뜨개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뜨린이 분들이 뜨개라는 게 그런 거구나 뜨개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안에 담겨 있고 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오래된 공예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많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뜨개인들은 굳이 내가 만드는 것들에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뜨개인들은 대부분 좀 오지라퍼들이에요. 남이 뭘 만드는가도 상당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애착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도 이런 니팅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또 이런 거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그래머들이 많아진다는 거 저는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마 인스타그램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라이브를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의 그 공방장 채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라든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그 공방장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구독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열심히 거의 직업적인 수준으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에 비하면 전 정말 영상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자의 수라든지 이것만 보자면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어떤 공예의 한 부분으로서 보자면은 공예 자체가 어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고 이러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굉장한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한두 사람일지라도 어쨌거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재미가 있거든요. 같이 이런 좋아하는 뜨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뜨린이들이 있다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뜨개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함께 손잡고 뜨개 하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모노그머스 니터, 폴리그머스 니터 어떤 점이 다른가, 공방장은 어떤 니터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뜨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